대한민국 부모님들 그리고 자녀와 아이들을 돌보는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황옥경입니다. 오늘은 두 살의 공포스런 고집 이기심 때문이 아닙니다 라는 주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녀가 나이가 두 살이 되면 만 두 살이 되면 미운 두 살로 흔히 불립니다. 서양에서는 이 시기를 공포의 두 살, 테라픽 2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왜 그렇게 불리는가 하면은 이 시기 아이들의 특성 때문입니다. 이 시기 아이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비협조적이어서 부모의 애를 태우는 경우가 허다하죠. 부모 입장에서 이 시기는 그야말로 서양에서 이야기하듯이 공포의 시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두 살이 되면 부모의 말을 잘 따르던 온순한 아이가 갑자기 자기 뜻대로 행동하려 들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안 되면 심술을 부리고 화도 내고 때를 크게 부립니다. 그래서 고집쟁이라는 부모의 푸념을 담은 달갑지 않은 별명이 따라붙기도 합니다. 망설임 없이 관심 가는 대로 행동하고 고지곳대로 표현도 하죠. 그래서 위험천만한 상황도 자주 발생해서 부모의 가슴을 쓸어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평화롭기만 하고 그저 예쁘고 신기하기만 해서 안정적이던 집안이 되었는데요. 이 만 두 살 시기 전후로 해서 아이와 격앙되게 말싸움에 휘말리게 되면 전쟁터와 같은 난장판으로 집안이 변하기 일쑤죠. 아이가 왜 그러는지 그 속을 알 리가 없는 부모는 난감하고 아이와 자신에 대해 크게 실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죠. 이렇듯 두 살 영아의 행동은 부모와 자주 갈등을 일으키는데요. 이 시기의 영아의 부모와의 대립은 사실 굉장히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고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 살 시기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 시기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중심석입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것은 아니에요. 나를 중심으로, 아동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면 화를 참지 못하고 어떤 때는 폭발하죠. 두 살이 되면 엄마 곁을 한시도 떠날 수 없고 엄마에게 완전히 의존적이었던 아가 때의 자기를 완벽하게 잊게 되는 나이예요. 자유자재로 걸을 수도 있게 됐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동이 자유로워지게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게 훨씬 더 많아지죠. 도무지 세상이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하고 싶은 대로 이것저것 만져보고 이것저것 시도해봅니다. 그 이전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과 행동에 지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 생각은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 관점이 더 크게 다가오고 더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자주 부모의 뜻에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갑자기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 영아는 부모가 화내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데도요. 이러한 이 시기의 아이가 갖고 있는 자기 중심성 때문에 부모 눈치를 살피지 못하고 그야말로 반응이 오는 대로, 느낌이 드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만 상상이 돼도 양육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교수님 너무 어려운데요. 어려운 순간이에요. 하실 텐데 이 아이들의 뇌, 머릿속으로 들여다보면 세상이 얼마나 신기할까, 얼마나 흥겨울까 이런 상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웃음이 생겼는데요. 그러다가 실수하는 경향이 쌓이면서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다른 사람의 관점을 느끼고
세상살이 기술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부모님께서 굉장히 놀라시더라. 이랬더니 내가 굉장히 위험이 느껴진다. 이렇게 했더니 상대가 불편해하는 것 같다. 이런 경험들이죠. 그것이 조금씩 쌓여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을 배워나가게 되죠. 그렇다면 부모님들은 이 시기를 어떻게 넘겨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먼저 아이의 고집스럽고 위험해 보이는 행동이 부모인 나를 일부러 힘들게 하려는 악의에 바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부모의 조급함이 조금 사그러들죠. 화도 좀 멈추게 될 겁니다. 우리 아이가 나를 힘들게 하려고 나쁜 뜻에서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야. 이 생각을 머릿속으로 되뇌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갖는 장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요. 이 시기는 아이와 좀 더 잘 소통할 수 있게 되죠. 말을 배우고 문장으로 말을 이어가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생각해보면 말 한마디 못하던 신생아기에 새파랗게 질려 아이가 오는데 도대체 영문을 몰라 허둥대던 시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젠 말하기도 하기 때문에 묻기라도 해서 왜 그렇게 짐이 잔뜩 실린 유모차를 꼭 네가 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어디든지 이동해도 유모차 타지 않고 거지로 어떻게 쓰든지 유모차 밑으로 내려가서 자기가 유모차를 끌려고 하는데 그 속내를 조금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 시기가 되면 또 다른 장점은요. 부모들 자신을 위한 시간이 조금은 생기실 겁니다. 아이가 대소변을 이제 가리게 되고 혼자서 밥도 먹게 되는 등, 물론 실수도 하게 되고 혼자서 밥을 먹는다 하더라도 뒤처리 여러 가지 교수님 해야 할 일이 많아요. 하시겠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나에게 의존되었던 아이가 이제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조금씩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부모들께서도 조금은 숨을 고르고 쉴 수 있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모 자신을 위한 시간도 조금씩 늘어날 것이에요. 커피라도 한 잔 할 수 있는 여유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시기가 갖는 장점은요. 이 시기에 아이들이 부모를 웃기고 싶어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몸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마음대로 걸을 수 있게 되고 이제 뛰기까지 합니다. 말도 가능해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요. 그러면서 우스꽝스러운 표정 짓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몸을 있는 대로 비틀고 엉덩이를 흔들면서 띠뚱띠뚱 하기도 합니다. 이때 마치 아이들이 춤 본능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여대죠. 어설프기 짝이 없고 미숙해 보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기특합니까? 웃기려고 하는 행동을 보면서 부모는 큰 즐거움을 느끼는데요. 이때 아이들은 동시에 자신을 웃겨주려고 하는, 자신에게 웃음을 주려고 하는 부모의 우스꽝스러운 행동도 무척 좋아한다는 사실도 아울러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부모 자녀 사이에 장난스러운 행동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시기인데요. 사실상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렇게 서로 즐거움을 주고받는 시기가, 이런 것이 가능한 순간이 아주 매우 짧고 빨리 지나갑니다. 마음껏 이런 순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이제 점차 이 시기 아이들이 또래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죠. 점차 또래들과 더 많이 놀고 싶어 해서 부모에 대한 집착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사실, 그것도 기억하시면 이 시기를 잘 넘기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경우에도 아이를 고집센 아이라는 별명으로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일에 아이가 자신을 고집센 사람이라고 불리움을 당한다면, 어른들이 너 고집이 너무 세, 이렇게 자꾸 자기를 부른다면 정말 아이는 자기 자신을 고집센 사람이라고 믿는 바대로 행동하여 언제나 강하게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성을 평가하는 요소가 담긴 언어로, 그런 애칭으로 부르는 것으로 인해서 아동의 융통성 발달이 제한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장점을 기억하고 생각해도 순간 아이의 행동을 보면 두려움과 그다음에 화도 나고 약간 짜증도 섞이고 이런 내 감정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요? 조절할 수 있을까요? 화내지 않고 이 시기 아이의 특성과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쌓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이 부모님을 당황시키는 행동을 하거나 부모님을 놀라키는 행동을 할 때, 다소 좀 화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할 때, 먼저 깊게 심호흡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깊게 심호흡을 하시면 섣부른 화를 막아줍니다. 깊은 심호흡을 하고 나면 신기하게도요, 똑같은 행동인데도 문제 행동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생깁니다. 그리고요, 속으로 부모님 혼자서 속으로 10가지 세는 겁니다. 이것은 아이 앞에서 큰 소리로 하나, 둘, 셋 세면서 두 눈 부릅뜨고 얼마까지 셀 때까지 너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엄마가 어떻게 할 거야? 아빠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일상의 흔한 양육 방식은 아니에요.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아이의 행동을 보고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고 싶은 그런 순간에 부모는 얼른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하고 세어나가는 겁니다. 미처 10가지 세지 않아도 부모님들의 화가 진정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제 경험을 보면은 5가지 정도 세면 화가 불안이 좀 누그러뜨리지더라고요.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걸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 또래의 자녀를 키우는 다른 부모들도 나와 똑같이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는 것을 또 얼른 기억하는 것도 화를 참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들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 수야. 이 생각이 사실 큰 위로가 되죠. 이렇게 행동할 수 있으면 부모는 영아의 행동을 강제로 멈추기 위해서 아동학대적 요소가 담긴 양육 행동을 할 위험과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자 하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미운 2살, 혹자는 공포의 2살이라고, 물론 이 말이 좋은 말은 아닙니다. 의 좌충우돌, 세상 탐험을 이해하는 여유가 생기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운 2살, 공포의 2살, 이 말이 좋은 말이 아니라는 의미는 이 강의를 듣고 혹시 부모님들께서 2살 아이를 지칭하면서 미운 2살이래요. 공포의 시기래요. 이런 말씀 하실까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상호작용할 때 아이의 인성과 관련된 어떤 부정적 의미를 담는 애칭을 수식어로 담아서 표현하는 것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부터 당장 이 2살 아동들의 2살 영아의 좌충우돌 세상 탐험을 적극 지지하고 옆에서 즐거움과 재미로 받아들이고 관계를 맺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주제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